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부동산 뉴스를 한번 쭉 보면서 부동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떤지 저는 이제 뭐 BC주 밴쿠버 쪽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밴쿠버 관련된 뉴스가 이제 많겠죠. 전체적인 캐나다보다. 근데 뭐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또 비슷하게 흐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을 앞둔 7달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기에 관련된 지금 제가 볼 땐 캐나다 이런 적이 없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뭐 뉴스를 뭐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확실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 이 정권을 지지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 수상 지지율이 무려 지금 48%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취임 후에 가장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연이은 주택 정책을 발표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합격점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이게 주택 시장이 정말 핫 이슈인 게 저도 뉴스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은 주택 정책에 관련된 뉴스가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확실히 지금 주택 시장에 지금 뭔가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좋든지 나쁘든지 굉장한 지금 핫 이슈가 있다라고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뭐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BC주 집값 안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든지 여기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이 이런 거죠. 연방 정부가 이제 10년 동안 75만 원을 짓겠다. 지금 리버럴 정부, 트루도 정부 같은 경우도 단독 정부가 안 됐잖아요. 그죠? 사실상 연립 정부를 세우다 보니까 NDP랑 지금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비 수상 같은 경우도 이제 NDP잖아요. NDP. 그죠? 그 연방 정부는 이제 리버럴이고 둘이 이제 사실상이 이제 뭐라 그래? 연립 정부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같은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같은 궤를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75만 호를 짓겠다. 그 주택 공급 촉진 기금 통해서 지자체도 지원을 하겠다. 이제 여기에 대부분은 제가 이제 그 전에 뭐 몇 번 다뤘으니까 대부분이 지금은 렌트 주택들을 지금 많이 주택 공급을 하고 있고 BC 정부에서 집을 사서 그 임차인들한테 안정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주택에 관련된 정부 지출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택난이 점점 정치권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9개월 만에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월 중에 인구가 4,100만 명이 찍는데 가파른 증가세. 해외 유입.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임시 거주자들도 이제 빗장을 건다. 그러니까 임시 거주 빗장을 걸고 뭐 지금 주택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주택난 그리고 뭐 의료난 이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료난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국에 뭐 그 뭐죠? 의사 정원 그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저도 한국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저는 가끔 한국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 너무 좀 부러운 게 몸이 아파서 그냥 집에 앞에 나가서 그냥 의사 잠깐 보고 왔어? 저도 패밀리 닥터가 없는데 그게 너무 사실은 부러워요. 사실은 저도 의사 한번 보려면 몸이 좀 아파서 의사 한번 보려면 세상에 정말 저도 2시간 정도를 기본 1시간 최소 1시간 반 그냥 동네 이제 워킹 클리닉 가서 그 오픈하기 전에 가서부터 한 서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겨우 의사 잠깐 만나서 아프다고 얘기하든지 약을 처방 받든지 하는 수준인 건데 그게 너무 좀 짜증나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이 힘든데 일단은 지금 그런 힘든 시간이 더 지금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 주택난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임시 거주자에서 빗장을 걸고 3년 동안 임시 거주자의 5%로 규모를 제한한다. 그죠? 엘리미아 유효 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장 힘든 사람들 구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엘리미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민 정책도 사실상 빗장을 좀 잠그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상 이것도 쉽지 않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금리 인하를 좀 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2월 소비자 물가가 2.8% 2달 연속 둔화세가 됐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의 CPI도 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얼마 전 며칠 전에 파월 의장도 그 3개월 내로 한번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언급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온 배경이 지금 BC 리테일 세일도 드디어 1월 달 자료긴 합니다. 통계 자료니까 떨어졌죠. 1월 달이 드디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가 이 리테일 세일이 소비 지출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상향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너무 캐나다 경제가 아직도 여전히 강하고, 근데 여전히 이렇게 강했던 배경이 딴 게 아니고, 이민자를 1년에 100만 명씩 막 들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소비가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는데 드디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뭐 막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캐나다 기업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을 갚기도 벅차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에다가, 그리고 CBBA라고 이게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받은 돈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상환 기간을 계속 느리다가 드디어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봐준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갚자. 그래서 이제 갚게 됐는데, 이런 재정 악화로 인해서 연체율이 치솟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못 갚는 비율이 늘어났다. 여기 기사 있는지 제가 딴 데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신용카드 못 받고 이제 리볼빙 하는 것도 이제 연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금리 인하하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사는 또 뭐지? 자, 올 봄에 기름값이 지금 오늘도 지금 2불 넘었더라고요. 뭐 201 써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애들 라이드하느라 잠깐 나갔다 오니까. 자, 국제유가 상승.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요즘에 저번에 또 후티 반군이 또 계속 공격하고 있고, 지금 뭐 국제 정황 상세가 안 좋다 보니까 그저 기름값이 치솟고 탄소세 인상도 여파가 이르고 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지금 기름값이 지금 2.3달러가 지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리테일 세일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금리가 물가가 좀 잡혀온다고 느낀 게 이 가솔린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이게 255까지 떨어졌었나? 그죠? 그때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시 또 2불 가까이 또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물가가 계속 떨어질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를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상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금리 인하발 주택시장 가열이 될 것 같다. 자,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게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주택 정책이에요. 주택 정책에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지금 주택 정책을 매일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경제 둔화가 오면 정책이 그렇죠. 그러면 좀 이게 경기가 좀 떨어지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도 파산하고 있고 이러면 또 정치권에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하는 순간 지금 금리 인하발 주택시장 가열이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제한적인 통화로 정책을 유지하고 싶지도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시장 속도를 이미 지금 주택시장이 이미 지금 달궈지고 있습니다. 달궈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가속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렌트비가 그러니까 이게 수요 자체가 좀 떨어지면 다행인 건데 수요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렌트비가 뭐 지금 좀 약간 그 보합 시장도 있었어요. 그렇게 토론토 지역을 좀 3개월 동안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떨어지는 비율이 너무 작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캐나다 평균 렌트비가 2,200불대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증가율은 작년 9월 이후로 가장 크대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굉장히 냉각기가 있었었는데 수요는 줄지 않았던 게 주택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렌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는 계속 거의 대부분 우상향해서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수요가 중앙은행에서 그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이게 주택 시장으로 그 수요가 들어오면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걱정하는 대로 지금 이게 지금 생각보다 거셀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아까 뭐 이건 얘기한 거니까. 자, 캐나다 주택 시장이 봄 앞두고 이제 폭풍 전야다. 지금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주택 금리가 오래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에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너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택 시장은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정말 좀 가열되지 않을까 그런 만약 올해 금리 인하 안 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주택 시장에 그동안 모르지 못했던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괜히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다행인 건 캐나다 주택 시장 공급난이 이제 회복이 청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금 짓는다고 합니다. 그냥 싱글홈 같은 경우는 공급이 뭐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싱글홈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싼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밴쿠버가 주택 시장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부분 그 정부 주도인 어떤 그 렌트 시장이라는 거, 렌트 콘도가 너무 많아서 저게 과연 주택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당장 살 곳 해결하는 우리의 꿈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민자들의 어떤 꿈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이제 땅이란다. 또 주택을 사는 건데 집을 사는 건데 그거하고는 정책이 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보다는 정말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정부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건설사들 그죠? 건설사들은 돈을 많이 벌긴 하겠지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또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주택 시장에 뭔가 지금 큰 위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기의 흐름이 있어서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네, 요즘에 또 비가 와서 조금 더 쌀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봄은 왔어요. 뭐 비가 와도 따뜻하고 또 뭐 밤이 돼도 이제 날씨도 이제 밝아져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